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전일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매수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도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 전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축소, AMD 역시 8% 하락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받은 가운데 반도체도 대장주 오늘 어깨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도 하나 마이크론 함께 가져가면서 2차 전지주는 삼성, SDI, 엔캠 함께 매수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삼성전자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반도체 단에서는 오늘 유리 기판만 눈에 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HLB 금리 인하 기대감은 축소됐음에도 오늘부터 AACR이 개막합니다. HLB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3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확대되어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했고요. 관련 수혜감으로 S51 4위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한 종목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기관 투자자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대차에 대한 수급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특징적으로는 더존 미즈온이 그동안 모아왔던 방대한 이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서 더존 뱅크를 출시한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금융주도 총선을 앞두고서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KB금융은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수급 들어와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가고 있을까요? 기관이 모아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 상승불을 켜고 있는 테만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오사트 기업, 두산테스나 소켓 기업 ISC 가져가면서 오늘 유리기판 역시 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희비교차되면서 은봉 띄우고 있는 캠트로닉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존비즈오는 오늘도 가져가고 있고요. 전기전선 역시 유망한 가운데 LS 에코에너지도 2위에 이른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에 집중했습니다.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한미 반도체 1위에 매수했고요. 이젠 네이버의 작별을 고하고 확실하게 카카오를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위의 카카오 위치에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주가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개인이 그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에 탑픽으로 꼽은 가운데 하나오션 역시 조선 빅3 3사 중에 어제 큰 폭의 하락 기록했죠. 개인이 다시 한번 매집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꽤 많습니다. 3,700억가량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 대형주 중심으로 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반대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팔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확인해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팔고 있고요. 오늘 수급 보기 전에 일단은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조금이지만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로봇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 애플에서 로봇을 집중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네. 좀 로봇 관련한 산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애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이 되는 건 애플이 최근에 전기차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력을 AI로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부분에서 이번엔 로봇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애플이 많이 급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에서 로봇을 발표한 지가 벌써 한 1년 반, 2년 정도가 이미 지났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애플은 뭐 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신사업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는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비난받고 있는 이 혁명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이것도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블룸버그 단독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일단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휴젤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늘 뭐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낙폭을 줄이기는커녕 코스피도 1.3%까지 낙폭의 확대, 그리고 코스닥은 1.7%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오늘 뭐 수급적으로 좀 이거 문제다 싶을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4월 들어서는 강도가 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초반부터 오늘까지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뭐 한 4거래일 정도 지나왔는데 그 4, 5거래일 쭉 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 탄력이 3월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전체적인 매수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2분기에는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물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 원자재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유가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도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이걸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물가가 굉장히 끈적하다라는 네일 카시카리의 얘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외국인들도 아마 2분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나. 다만 실적과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그 매수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고 다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경우에는 아까 언급드렸던 다른 종목군들로 매기가 이전하거나 조금 순환할 가능성 정도가 열려 있다. 대신 아마도 그 주도 영역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교수님은 오늘 네.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코리아 FT. 네, 일단 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기도 네.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포인트. 그리고 판매 대수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그리고 모든 완성차 기업들에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이 변화의 트렌드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개발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 제네시스 또한 하이브리드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매출 대비 시총이 아직까지 코리아 FT가 1,900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싸다라고 볼 수 있고 PER 지금 5.6배 정도이기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의 우리 어떤 가격적인 조정 혹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6%나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뭐 새롭게 소식이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50일 주 신고가네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코리아 FT 기업의 이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이 ASP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영업이익률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 김태성 교수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김종효 교수님은요? 네, 저는 오늘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뭔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 작년에 계속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만큼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오랜 구간 정체에 쌓여 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OTT를 보시면 OTT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공유 자체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광고용 요금제 같은 것들로 조금씩 저렴한 유입하는 사람들이 걸로. 늘고 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광고는 결국 누가 할 거냐? 결국은 디지털 광고를 하던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제일기획이 뭐 몇 년간 놓쳤던 아시아 1위를 작년 기준으로 다시 또 회복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뭐 신제품 이런 그 캡티브 물량들은 원래부터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뭐 실적 회복의 하나의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이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가 이 종목의 주가에는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제일기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329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주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오히려 0.7%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매출액은 21조 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이지만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와는 사뭇 다르네요. 일단 컨셉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들 10만 전자를 외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10만 전자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LG전자 10만 전자는 뭐 금방 가겠는데요. 9만 5천 원이니까. 문제가 일단은 뭐 그 족쇄를 하나 달고 있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라고. 네, 그것 때문에 여전히 LG 디스플레이에 또 현금을 또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과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테이버고수 종목 하나 확인해 볼까요? 일단 그럼 먼저 화면 좀 보여주시죠.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차트를 띄워두시면은 이게 지금 엔화 차트입니다. 엔화 차트 보시면은 개입이 2번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폭포수가 1회, 폭포수가 2회. 지금 오늘 장 열리고 난 뒤에 폭포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엔화가 그럼 강세로 가고 있네. 그럼 원화는이라고 보시면은 원화는 아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구두로 경고를 했고요. 그러고는 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원화가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겠으나 지금 이 부분에서 원화만 안 좋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지금 코스피 수급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부분은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엔화와 같이 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오늘 뭐 환율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옵니다. 실업률이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3.9%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얼마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4자를 찍느냐, 3.9%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3.7%대로 다시 내려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밤에 경제 지표를 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시간당 평균 임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쭉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였죠. 이게 전 월비 평균 임금의 증가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약 2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게 또 반영되는 그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오히려 2월 달에 낮게 나왔던 2월 달에 그 전월비 임금 상승률이 0.1%였는데 요게 오히려 독이 돼서 3월 달에는 0.3%, 0.4%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매크로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2024년도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대두가 되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매크로이기 때문에 요 이슈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은요? 종목은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조금 뭐 아침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향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미용기기 입장에서 이거 좀 수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주사, 관절 주사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10 중반대, 10 초반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추세가 좋은 모습에서 오늘 아침에 또 이 기관에서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차트도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휴재를 바라보면서 휴젤이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기업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좋겠으나 반도체는 금리의 영향을 조금은 받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동차, 뭐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다만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도 따로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하는 그런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파마리서치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윤현애 교수님도 동일한 종목을 픽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 원택을 말씀드리려고요. 원택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다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오른 파마리서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원택 같이 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 올리지오이고 뭐 장비 잘 나가는 것은 물론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가 돈을 버는 것이 이 소모품 매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계속 잘 나오고 있어서 최근 주가 흐름 좋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뭐 반도체에 내가 선뜻 이렇게 손대지 못하겠다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가를 잘 올리지요 하면서 이제 원택이 참 좋았었는데 약간 조정을 보였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다. 안 올렸어요. 오늘 타율이 좀 안 좋습니다. 왜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할 때 반도. 아이고. 왜요? 재밌죠 여러분? 화이팅! 자 우리 또 박세미 아나운서가 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딱 한 분만 웃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이 바로 TV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내용 쭉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고수의 제일기회, 김태성 고수의 코리아 FT, 윤혜린 고수의 원택,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 파마리서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 확인해 볼 시간이 있죠. 강영균 매니저 강블리와 함께 하시죠.